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주심리학 강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다 들어오십시오. 준비하는 동안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화면 공유를 하나 하고 화면 공유에 여러분 보이시죠? 화면이 보입니까? 네. 자, 오늘의 사례는 부부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례는 남자 되시는 분이 정유생입니다. 정유생. 정유생이고 신의 금액 월이 신해 월이고 일이 신축일이죠. 그리고 시는 신묘 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통계 보신 적 있습니까? 통계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잘 사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아주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통계를 막 찾아봐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 가지고. 근데 사실은 지금은요. 우리나라 몇 년 전, 그 오래전 아닙니다. 한 2, 3년 전 통계를 내가 봤더니 퍼센트로 치면은 이혼율이 38%예요. 그게 약 4명 정도, 10명 중에 4명은 이혼을 한다는 뜻입니다. 대단하죠? 세계에서 가장 높대요. 한국 이혼율이. 왜 그 이혼율이 많으냐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학자들이 진짜 분석도 나오고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가장 큰 것은 일본이 이제 그 설문조사가 제일 먼저 뭐일 것 같아요? 이혼 사유가 제일 먼저 뭐가 될 것 같아요? 성격이 1번이래요. 1번. 성격이 1번.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어쨌든 성격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타고난 성품을 그게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궁합이 중요하다는 그 또 원리가 맞아요. 옛날에 궁합 좋은 사람들은 잘 안 싸우고 평생도 안 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싸운 사람도 있는데 뭐 되게 싸우긴 하지만 극한까지 안 가는 분도 계시는데 대개는 그 싸우다 보면은 이 마지막까지 가려고 하는 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궁합의 그런 분야를 궁합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주 심리적으로 사주 이제 궁합적으로 봐가지고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박사학위 논문이 있던데 찾아보니까 여기 그 우리 사주 관련 이제 지금 박사 과정도 있잖아요. 그걸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연구를 했구나. 근데 이미 그 내용들은 선생님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 형식으로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례를 쭉 분석해가 자 이래 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아쉬운 점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해놨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혼을 안 하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처음부터 뭐 그러면 그 궁합을 중요시해서 할 때마다 궁합을 잘 봐야 하는 건지 어쩐지 그런 데한 논의가 없는 것이 가장 좀 참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스님은 이제 사주 상담 심리 이쪽을 해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이혼이 많아지는 그걸 조금 대비를 하는 것은 없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주 심리적으로 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한테 무조건 이혼을 하라는 쪽보다는 이렇게 사주를 서로가 잘 대비해 가지고 당신들 사주는 이렇고 또 이런 사주가 있으니까 첫째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그거로 이해진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안 맞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딱 맞는 사람 없어요. 근데 조금은 상대편을 일단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 저 사람 성격이 나하고 틀린다. 사방식 틀린다 이 생각이 드는데 되게 사람들은 상대가 내 마음 몰라준다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원래는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다른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다름을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 다름을 인정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내 성격, 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설문조사해가지고 성격 다른 거 있지만 우리 동양학교처럼 사주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딱 봐라. 이런 나는 마음이고 너는 이런 마음이네.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존중해 주자.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 주려고 할 때는 참 사주라는 이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나는 음이 많아. 너는 양이 많아. 그러니까 음양 대비해서 서로 다투는 거야.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심리가 저는 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서양 심리학도 막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동양 이 철학 하시는 분 중에서도 사주 쪽에 심리 쪽 있잖아요. 사주 심리 쪽의 상담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예, 스님은 너무 앞서가요. 한 10년, 20년 앞서가다 보니까 굉장히 나는 뭐 빛을 좀 많이 못 봤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 한 것들은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한 5년, 10년 후에 막 발달하더라고요. 스님이 제가 옛날에 블로그하고 이거 할 때가 벌써 15년 전에 한 건데 이제 그 이후로 쭉 많이 따라왔잖아요. 저는 엄청 빨리 좀 가는 편이었어요. 예. 조금 어, 진취지기라 해야 될까?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까지 그럼 어떤 사람이 사주를 그 사주상으로 봤을 때 사주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혼을 많이 하는가? 또 중간에 사별을 하는가? 헤어지는 그런 사별과 이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골자를 골자. 다른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사주 원국에 개개인별로 개별적으로 뭐 남자나 여자, 남편이나 아내 각각의 개별적으로 그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에요. 자, 보면 어떤 경우냐면 사주가 한쪽으로 극히 몰려있는 경우에 편중평관 사주. 첫째는 편중평관 사주가 그런 사람은 성격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절로게 좋을 수가 없어. 서로 이용할 수가 없어. 편중평관 사주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례가 많냐면 사주 중에 그 사주 전체가 충극이 많은 사람. 충극. 청간지충, 청간과 지지가 막 충극이 한마디로 형충파이라지요. 지지는 형충파이고 위에는 극이 아주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신살로 봤을 때 신살 백호살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백호살이 있는 경우에 백호살이 하나 있는 경우하고 자기 원국에 2개, 3개 있는 경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그 백호살 또는 이제 원진살, 기문살이라고 그래요. 원진, 기문, 백호 또 괴강살 정도, 괴강 그 정도죠. 자, 그게 뭐냐면 우리 뭐 신사를 다 볼 게 없고 그 이제 그런 경우에 많이 헤어지고 또 사람이 사별하고 하는 경우를 봤더니 사주원국에 나타난 것 중에서 아까 뭐라고 그래서요? 자기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그 편중 사주와 편관 사주와 두 번째는 사주 내에 형축이 많잖아요. 형축 특히 지지충 충국이 많으면서 그 다음에 물론 세부는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살로 보면은 백호살과 백호살이 몇 개, 2개 되게 겹친다든지 아니면은 기문살, 기문간살 같은 거 원진살이라고 하죠. 원진 기문간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런 신살들이 좀 있을 때 또 하나 추가하면은 탕화살, 탕화는 자살하는 거하고 굉장히 관계 있어요. 탕화. 그 다음에 이제 현침으로 많이 돼 있는 경우, 현침살이 많은 경우는 상대편 마음을 꼭꼭꼭 찌르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뭐냐면 처음부터 갈등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 각각의
갈등 요소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할 때 참 신중을 기해야 되고 상대편하고 그런 사람이 상대편과 이제 그다음에 궁합이거든. 그다음 두 번째는 궁합이에요. 거기 첫째는 자체의 사주 원국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서로 관계의 사주 궁합의 문제예요. 예, 궁합이 안 맞는 경우 있어요. 예, 궁합도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는데 현대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는 첫째는 일주기를 보는 겁니다. 천간과 지지. 두 번째는 오행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다 몰리 있는 경우. 둘 다만 불이 확 있다든지, 예? 뭐 불에서 불화가 있고 서로 이렇게 좀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행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일정 오행만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경우가 상당히 심리적인 문제 갈등이 많아가지고 헤어지더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향은 뭐냐면 그러면 이 전체를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두 사람 사주를 합해가지고 두 사람 사주를 합해가서 했을 때 서로 보완관계가 있는가, 모자라는 게 있고 보태주는 게 있는 건가, 플러스 뭐라고? 서로의 귀인이 중요한 귀인이, 그래서 천을귀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을귀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갖다 빼내더라. 그런 관계를 했을 때 봤더니 거의 퍼센트가 대부분이 많은 퍼센트가 그렇게 이혼한 사람들하고 사별한 사람을 봤더니 좀 전에 세 가지 있잖아요. 그게 다 겹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많이 겹치더라. 그럼 타이밍이 언제 이혼하더냐 했더니 그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운이잖아요. 세운에 각각의 자기들이 그런 어떤 충고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처음에 이제 뭘 살펴야 되냐면 그 사람 각각의 원국을 좀 보고, 두 번째는 서로 사이에 이걸 보고, 세 번째는 대운이 어느 대운 때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사람의 운이 있잖아요. 흉운일 경우에는 흉운이 이제 대운과 세운을 봤을 때 흉이라는 것은 나한테 좋지 않은 오행이잖아요. 나한테 나쁜 오행이 도래할 때는, 그렇게 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사주 원국이 갖고 있는 단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그 사람 운이 대운 세운의 운이 안 좋다는 말은 나와 나한테 필요 없는 오행이잖아요. 나한테 나쁜 오행. 이 나쁜 오행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흉이라고 하잖아요. 흉운이 올 때 내가 갖고 있는 사주 운국이 갖고 있는 어떤 나쁜 마음, 단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 예측이라고, 왜 우리가 미래 예측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사주를 알고 있잖아요. 그 미리 그걸 갖다가 그 대운 세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운명론에서 감정해 주신 분들은 미리 그것을 과거만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얘기해 주면서 이때쯤 되면 당신은 어떤 마음이 나쁜 어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나오기 쉽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말이 되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강의 듣는 분들이 종교인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스님들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팁을 드린다면은, 자, 그것이 사실이란다면은 미리 우리 그걸 알고 있으면은 내 남자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쉬우니까 특히 이제 어떤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절대 그 연도에는 함부로 하지 말고 정월 초에 반드시 와가지고 스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평소에 뭐 마음 다스리는 법이라든지 그 1년 한 해에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도를 좀 받아라. 좋겠나 안 좋겠나? 네. 그래서 미리 해주는 그것이 개운법이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개운법은
미리 앞으로 다가올 거 있잖아요. 미래의 척이잖아. 우리는 미래의 척이니까 다가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주면 그 사람이 이혼할 것도 이혼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일단 그때 당했어. 이미 이제 당해왔단 말이야. 이혼 안 하고 왔는데 상담하러 이혼하러 상담하러 왔어. 근데 그때 무조건 우리가 막 서로 막 헤어져라 이래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해보고서 두 사람이 비교해봐가지고 서로가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째는 아까 뭐라 했어요? 두 사람의 성격이 원래 같다 틀린다. 다 다르다.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다름을 인정해야 돼. 설령 사주가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부모가 틀리잖아요. 네. 자라는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거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얘기해주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난다. 다름만 인정해줘도 굉장히 저 사람이 나 틀리구나.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할 때는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약간 불교적인 말씀을 좀 드리보면은, 우리가 이 갈등이 일어나는 불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갈등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나에 집착한다고 그래요. 나. 그다음에 내 생각, 나의 것, 합니다. 나, 내. 그다음에 나의 것, 내 것, 내 생각,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집착 정도가 너무 심하면, 엄청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심하면 정신불균을 가져와요. 알겠죠? 나와 내 것과 내 생각에 너무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정신적인 분열까지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갈등을 놓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집착을 놔야 되지요. 집착을 놓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이 시간에 사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실 분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실 분이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전제를 하고 이 사주를 한번 봅니다. 이 사람 사주 원국을 보겠습니다. 자, 정유. 아니 저거 남자예요. 스님이 여자로 전해놨어요. 여자를 해놨어요? 남자라서 남명이라고 저기는 통으로 보실 때 예, 거기 남자로 써있는데 하고 위에는 영어로 여자로 돼 있어요? 제일 살인. 위에 여자로 돼 있네? 그러면 이거는 위에가 이거 60세 이거 싹 없애버려 이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딱 없앨게요. 이렇게 되면 맞나요? 맞죠? 이 남자는 역으로 흐르잖아. 맞죠? 맞다. 그 위에 그게 저 사례 옆에 뒤에 붙은 거, 그게 복사 떠다가 온 겁니다. 삭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됐습니다. 잘 발견하셨어요. 자, 일단 사주 원국의 정유, 신의, 신축, 신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게 어떤 게 들어올까요? 이분이 뭐가 사주에 많아요? 그렇죠. 금이라는 게 사주에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와요. 금이 4개나 됩니다. 그죠? 자, 금이 4개나 된가 동시에 또 뭐냐면, 또 축토 속에, 축은 토생금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생금을 합니다. 근데 이 축토 속에 신금도 있고, 토는 계속해서 금을 새겨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과 일을 가만히 이렇게 찾아보면 유축이 합을 하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합을 하긴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강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느 정도 합의 기운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와 축이 보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이 강한 사주다. 금이 강한 사주인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를 언제 태어났어요? 겨울철 태어났지요. 항상 내 그러잖아요. 그 금이 언제 태어나느냐? 그러면 이 사주가 차나 안 차나? 차지요. 사주가 매우 차요.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이 전부 다 뭐예요? 양으로 돼 있어요? 음으로 돼 있어요? 음으로 돼 있지요.
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다. 아, 내성적이에요.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 잘 표현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 그러면 가장 약한 사주들은 뭘까요? 보세요. 약한 사주가. 자, 첫째는 목도 굉장히 약하고 또 화도 약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정화는 맨 끝에 연간에 따로 이렇게 배토리처럼 딱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행이 한쪽으로 코마에 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화가 문제일 것이다. 또 거꾸로 말하면 묘는 뭐냐? 목은 또 시지에 있으면서 또 코마에 몰려가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사주들을 빨리 찾아내야 돼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묘와 정은 딱 보자마자 문제가 좀 있겠구나.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자세히 보면 축이 있잖아요. 축이 신금이 많으니까 축 속에 있는 기토가 다 빨리 나가버려요. 금이 너무 많으면 인성이 빨리 나간단 말이야. 그 뭐냐면 만약에 인성이 어머니를 한다면은 어머니가 젖을 다 자식이 많아가 젖 다 주고 나니까 지금 죽을 판이다 이 말. 알겠죠? 자, 인성이 힘이 들어 있고 병간이 힘들고 변적이 힘들고 또 가만 봤더니 수는 힘이 많아? 수가? 근데 이제 우리 보통 많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스님이 얘기하면 용어를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이제 앞으로 이제 기억해요. 자, 금다수탁, 금다수탁. 금이 많으면 물이 흐린다. 금다수탁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 한마디로 봤을 때 여러분들 오행이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좋나 안 좋나? 그래서 스님이 여러 가지 사주를 궁리하고 해본 결과 종격은 안 맞다는 걸 확인한 거야. 종격 한 곳에 몰려 있는데 그게 좋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증명을 많이 했는데도 나는 15년 전에 임초조 선생 그걸 적터도 처음이 그 강의를 했어요. 그때 보고 강의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 소위 말하는 비상도 비상묵 죽지만 그것도 약이 쓸 수 있다는 그 이론을 도입해 가지고 이 극단적인 이런 사주에 우리가 말하는 종격 사주를 내가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랬거든 그때는. 근데 그 이후로 내가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해 보니까 안 맞는 거야.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봤더니 비상도 약이 쓰면 된다는 그게 사실 몇만 명 중에 한 명일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 없나? 없단 말이야. 잘못하면 죽어. 그래서 안전한 거는 뭐냐면 상담할 때 종격 사주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가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지금 요 사람 사주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항상 그래서 종격 사주에 비근이 많으면 오히려 좋은 일이다. 자, 안 그렇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있어요. 내한테 이 사람이 정화나 묘목이 좋다 해서 정화나 묘목이 내한테는 화가 자 보면 이렇게 금이 많으니까 나를 갖다가 극하는 거라 나의 힘을 빼는 묘라든지 이 사람 목화가 좀 필요할까 알겠습니까? 예, 목화가 필요하단 말이야. 왜? 겨울철에 금이니까 춥잖아요. 추우니까 목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야. 그럼 그렇다 해서 목화가 오면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니야. 왜? 원국이 워낙 안 좋으면 거기 와봤자 큰 빛을 발휘할 수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하나만 보고 사주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남명에 조금 틀리는 거는 중간중간에 가다가 내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아침에 내가 보면서 여러분 같이 보면서 한번 보는데 조금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자, 남명은 오행이 자,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4개, 수가 하나, 목이 하나. 전오행이 다 있지요.
그럼 이런 사람 전 노인이 다 있으면 그런대로 이 사람들은 성격 자체는 뭐 대인관계 같은 이런 거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확히 막힌 건 아니다 이 말. 근데 천간에 신금이 3개 있다는 걸 단위 보고 자 천간에 신금이 3개에다가 묘목도 천간에 침 3개는 뭡니까? 현침이야. 예. 밑에 묘목도 현침이다. 네, 현침 내가 현침 하나 적어 현침. 자, 그럼 묘목도 현침인데다가 축도 속에 신금도 현침에 유금도 현침이요. 그러면 어찌 보면 현침이 전부 다 들어있어 이 사람들은 해 하나 빠지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꼭 쏘겠지. 쏘는 사람이야. 예,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지는 않다. 그럼 말 표현도 잘 안 하고 한번 하면 쏴버린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내가 이제 그 신축이라는 자체가 신축은 신금도 뿌리 나 있잖아요. 밑에 소야 소. 소인데 무슨 소요? 흰 소요 무슨 소요? 우리 물상을 보면 신축은 신소야. 신소는 신성하게 보이지. 하지만 좀 못됐어. 나쁜 쪽으로 보면 이거는 신축이 뭐냐면 금이 현재는 너무 많아서 나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흰소가 흰소인데 뭐가 많다? 흰기 너무 많아. 그래서 한쪽으로 모이네. 소가 흰소야. 자, 흰소. 이런 거는 이제 스님이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함께면서 물사고 볼 때게 참고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골몰하지요. 부인하고 절대 이혼을 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배우자는 부인과 이혼 안 합니다. 이혼을 안 합니다. 의논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 주관대로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사교 능력은 해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부족이 되는 사교 능력은 부족이 아니고 사교 재능은 있다. 있다 해봅시다. 고칩시다. 있다. 네. 금이 많아 12에 능하고 정간은 이거 편간에 편간 고칩니다. 이렇게 지난번 사주로 보면서 내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자, 편간은 약하다. 참을성이 부족하다. 편간은 약하고 참을성 부족하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참을성은 인내심이지 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재성이 고립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재성이 고립돼서 특히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아내를 잘 돌본다 안 돌본다. 자기 아내를 잘 돌보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은. 아내를 돌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뭐 방치하다시피 해놓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재물이 상하고 배우자가 무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부족하지요. 자, 희한하게 재물이 부족한 사람은 재물을 찾아서 또 돌아다니요. 재물이 부족해서 부족하다 하수에 항상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재물 찾아. 재물이 다른 말은 뭐예요? 남자는 여자. 재물과 여자를 찾아 전국을 헤맨다. 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입장에는 좋지. 지는 아주 즐기고 하지만 그 대한 부인되는 사람은 정말로 모르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드러내고 하나 살짝 하나 드러내고 한다고? 이 사람은 음간이잖아요. 음간은 드러내고 아까 숨어서 그냥 지 혼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탐지가 안 돼. 바람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빨리 탐지가 안 돼. 큰 일이 터지고 나서야 이제 탐지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주 자세히 보면요. 축 있자 축. 나의 신축할 때 신축하고 묘가요. 축, 인묘. 소위 말 한강 이렇게 건너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축으로 기준할 때 축, 인묘 할 때 축을 기준해 볼 때 묘는요. 상문살이라고 그래요. 상문.
여자가 상문에 해당된다. 여자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격각으로 신축을 비울 때 격각이기도 하고 이제 격각 다른 말로 상문사래요. 상문. 상문살이 뭐냐면 그 현재 그 묘가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힘든다, 죽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상문살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조객은 뭐냐? 앞에 있는 거. 축 앞에 있는 거 보면 해 자축할 해가 조객이에요. 이 사람한테. 그죠? 그 사람은 조객과 상문이 동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격각살. 격각으로 밑에 있는 거는 조객살이에요. 조객살. 조객. 조객이 또 그 앞에 또 있어. 유 앞에 또 유술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격각이 엄청 많은 사람이 사람. 그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다가 자기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뭐가 많냐면 고비가 많고 뭔가 잘 나갈 때마다 항상 거기에 뭐가 계지되는 돈과 여자와 이런 것들이 배제가 돼서 자기 앞길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목이 좋아야 돼. 목이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원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참 격각이라서 하나 띄고 건너가 하나 띄고 건너가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사주다. 자, 갑진년에 보면은요 대운.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년이냐면 올해가 개묘년인가요? 개묘년, 임진말 개묘년. 개묘년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는 개묘년이니까 조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자기 사주에 묘가 오게 되니까 그 묘가 지지로 가서 봤을 때에 유, 해, 축, 묘로 하고 전부 다 부딪혀서 굉장히 남아날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힘드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67세 보세요. 67세인데 지금 67세인데 작년에 66세겠죠. 작년 66세, 올해 67세인데 간목이 왔는데 모처럼 간목이 왔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게 아니고 간목이 와도 간목이 정화에 불타면서 신금한테 간목이 좀 상처나지요. 끌고 버렸잖아요. 그 간목이 힘을 못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정제운인데 정제운에 와서 힘을 못 쓰는 그런 권리가 있고 밑에 그 지난번에 60 한 몇 년 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사화대운이 있었어요. 그때 이 을사대운도 을보고 와도 또 역시 큰 뿌리도 깊지 못했고 사화왕께는 오히려 사이축 삼합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히려 사이조 삼합이 돼 보니까 이 사람은 묘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현재 부인 몰래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이제 이 사람 직업이 전국 다니면서 무슨 이런 건설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부인하고 떨어져 이렇게 항상 주말 부부 비슷하게 하는 사람인데 갈 때마다 현장에서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은 주도 깨도 그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항상 와가 너무너무 부인한테 와 잘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절대 표 안 내고 아주 잘하니까 남자는 그래 하니까 뭐 부인은 꿈에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큰일 터진 거예요. 큰 터진 게 자기가 원래 사귀는 그 남편이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거기서 또 바람을 피웠어. 그렇게 그 현재 사귀는 사람 애인인 사람이 이제 아마 난리 난 거야. 원래가 첩이 첩 노는 꼴을 절대 두고도 못 본다 하는 말이 있어 원래가. 첩이 첩 노는 꼴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그 부인 애인이 있어요. 애인도 아예 그냥 아파트 살고 막 있었는 거야. 막 지방에. 근데 그것도 꿈에도 몰란 거예요. 본부인은. 본부인 좀 아주 봅시다. 왜 그런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말 거기 쫙 들어오고 또 다르게 눈을 파니
나중에 막 그 사람이 막 들고 일어난 거야. 근데 애인이라는 사람도 이제 암이 걸렸어. 본부인도 암인가 그래. 왜 이 사람 만나는 여자마다 암이 걸리고 그래 될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묘가 고립돼 있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원국이 이 사람과 이 남자와 사는 모든 여자들은 이렇게 당한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요런 사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본래의 자기의 사주에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 본래 사주 장각하면 안 돼. 결혼하면 다른 사람 다 불행하게 만들어. 혼자 살아야 돼. 근데 혼자 살지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관리를 하니 몸 아프겠나 안 아프겠나. 오히려 그래가지고 본부인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내가 지금 죽을 판이다고. 내가 지금 죽을 판이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부인 되는 사람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도대체 이 내가 평생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 헛개비 생활을 했구나. 자괴감 들까 안 들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한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지 않았고 따라서 다행히 살아셨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참 사주가 이 남자 사주 한 사주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많을까? 자, 그러면 이 남자의 깊은 심리 분석 들어갑니다. 자, 왜 그런 남자는 이렇게 자꾸 여자를 보고 탑을 할까? 봐요. 형은 음, 반드시 음, 자루 나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음, 나무가 부족해서 음, 이 흠이 워낙 많잖아요. 음, 그쪽은 나무가 절실히 필요해. 그러니까 여자를 자꾸 찾아야 자기가 살 길이 안. 그러기도 하고, 이 신축 있잖아요. 금이 많은데 신축의 축은 편인이잖아요. 편인인데 편인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거예요. 편인은 의심이 많거든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주위에 전부 다 자기 주변에 경쟁자밖에 없어. 나를 빼고 나 전부 다 경쟁자들이야. 내 경쟁자들이 내 여자를 하나를 보고 노리고 있는 거야. 심리가. 무슨 말이겠죠? 또 원래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자가 결혼 원래는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원래 바람이 나는 거거든. 원래 백인이면 여자가 바람이 나고 남자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의심 있잖아요. 의처증 환자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람은 내 여자가 바람 피우기 전에 내가 먼저 피워보는 거야. 그게 심하게 돌아다니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자기 부인이 혹시나 뭐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겠지. 그리고 보면 자기 부인은 너무나 잘 있으니까 안심하면서 지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우는 거야. 우리 바람 피우는 사람이 뭘 잘한다고요? 마누라 단속을 잘하거든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마누라 단속을 잘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이 사람이 뭐냐면 정신 감정을 해봐야 될 사람이에요. 알겠죠? 한쪽에 저도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근데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바람 피워놓고 그러니 다 터졌으면 와가 싹싹 피도 없어 시원찮은데 내 아프다고 자기 아프다고 막 고함 지른다 그러거든요. 그게 부인 되는 사람이 기도 차가지고 기도 안 차가지고 말할 수도 없고 누가 말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을 한번 봅시다. 밑에 한번 봅니다. 조금 더 살펴보기도 하고. 이 사람은 계속 격각 때문에 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격각 사이에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반복을 계속 격각이 있으면 반복을 잘합니다. 반복. 중독. 특히 아래 위가 격각인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이 격각 이런 사람 되게 심해요. 그런 사람은 마약 중독이나 뭐 그다음에 뭐 그다음 술 먹고 술 중독, 마약 중독, 뭐 섹스 중독 뭐 등등 이런 중독도 많잖아요. 노름 중독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격각이 있잖아요. 아래 위에 똑같이 같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거나 같은 방향을 가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선전, 순전이라고 그래요. 선전. 자, 선전은
지그재그로 가는 선전. 순전은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가는 거. 한 칸 뛰는 경우 있잖아요. 주로 제일 힘센 게 한 칸 뛰는 게 제일 힘세요. 두 칸 뛰는 거다. 사주 보면 사주 전부 다 하나 뛰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게 똑같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주가 있는데 그런 사주가 만약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사주 같으면 굉장히 정말로 그 극단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띠는 심리 구조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중화가 좀 이루어져서 괜찮아요. 중화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신축에 대한 걸 한번 해보려 보겠습니다. 신축. 표 보이죠? 예. 자, 신축을 보면요. 신축의 개신기가 밑에는 축도 속에 있는 천간을 위로 올립니다. 개신기를 올려놔놓고 왜 천간을 올려놓느냐? 원래 저가 주장간에 있는 천간이니까 대우래가 위로 올려놓는 거냐. 분석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거라. 놓고 요걸 개신기 내가 갖고 있는 오행이고 내가 없는 오행이 정과 을이에요. 왜 음만 했느냐? 신축이 음이니까 음만 쭉 이렇게 해놔놓고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랬다가 해놔놓으면 자, 이 신금과의 관계에서 이 개수는 금생수지요. 그럼 여기는 자식이라는데 수가 자식이 아니고 이거는 뭐 후배라 할까 후배. 후배 남자 사주네 후배. 그 다음에 신에서 신금은 같은 비견이죠. 형제. 또 기토는 모친 무슨 이런 그런 등등이고 정화는 신금의 정화는 내 자식이죠. 남자니까 자식. 여자는 을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늘어나 놓고 밑에 내가 원래 축이니까 축을 다 대입해 보면 힘세기가 나와. 자, 그러니까 내 후배는 잘 나가고 형제는 그냥 양 배속이 들어가면서 별 볼일 없고 내 엄마가 묘에 들었지요. 아무 힘도 못 쓰고 내 자식도 별 힘도 못 쓰고 또 내 처도 쇠지도 없다. 약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12운성으로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12운성과의 관계 이거는 일간과 지장간의 12운성 관계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관계를 분석했다. 관계 분석했다. 자, 그러면 계묘년에는 금년은 계묘년 개수 자식이 이거 자식은 이 후배다 후배. 후배 자식 후배. 큰 뭐 후배라고 표시하는데 개수는 나로 볼 때는 내가 밑으로 주어지는 후배가 생지에 있고 일지는 격각살 축과 이는 격각살에서 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다. 어쨌든 축과 묘의 관계 요 밑에 묘는요 나한테는 일지묘는 일지에서 묘에 해당하는 묘는 나한테 보면은 배우자 관련된 속성이에요. 배우자 관련된 속성이 묘는 원래가 여기서는 배우자다. 배우자. 묘는 재성이다. 묘 재성. 재성은 그런 관계 있다. 갑진년의 재물 부친이 쇠지 있고 묘유충 묘유와 유는 묘유충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가 묘년 이게 계묘년이에요. 계묘년에는 연애 보면 묘유충 생기게 돼서 연지를 먼저 봐요. 올해가 무슨 일이 있겠다 싶은 것은 그렇게 3회를 보려면 뭘 봐요? 연을 보면 돼. 올해 무슨 일 있나 이렇게 하면 머리 불쩍 복잡 생각하지 말고 올해 나의 연주지 연간길에 한번 딱 대입을 해봐요. 내가 현재 연간이 나는 이 사람의 닭띠잖아요. 닭띠면 닭하고 같이 닭이 뭘 만나요? 토끼를 만났잖아. 이것이 뭐냐 옛날에 고법이야 고법 사주 당사주라는 거야. 그것도 사실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렇게 빨리 간편법을 볼 때에는 아 올해 토끼가 뭘 만나? 어, 어. 그래 만나면 닭을 만나니까 아 묘충하구나. 그러면 그 관련 뭐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내 처가 좀 문제가 생겼구나. 내 애인이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게 조금 답이 나와요. 옛날에는요. 묘를 날아 나는 닭이야 이렇게 했어요. 나는 닭이야. 닭부띠야. 난 닭이야. 띠를 중심했다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그것도 많이 맞았다 옛날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 뭐로 해요? 일주일 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음 그 고법에서는 당사주를 해 가지고 연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봤어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에 쉽게 말하면 이 부기로 치면 단식 부기 같은 것이라서 좀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 있지만 빨리 탁 볼 때에는 그것도 그런 것도 스치감이 있었잖아요. 직관적으로 탁 때릴 때는 맞아요 그게. 예 맞는 수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그것도 좀 무시 못한다. 묘는 재성이 하다. 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당했죠. 예 연지와 극일당했다. 이런 것도 통편에서는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갑진년에는 재물 붙인 이 쇠지 들고 예묘년은 묘이충했고 자 묘축이 묘와 축은 격가서 해서요. 부부 갈등이 심하다. 아내가 힘이 든다. 일조 형제에 따른 배우자 상믹 갈등 관계.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걸 좀 이제 설명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일주 형태에 따라 가지고 원래가 내가 일주는 원래가 형태가 자 5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아래위가 같이 같은 오행. 그쵸? 비급. 똑같은 비급이 그걸 간내지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식상은 뭐냐 위에서 밑으로 세개 주는 관계예요. 그죠? 천지생. 천지생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성은 뭐냐면 천지극이야. 하늘에서 위로 그거 하는 관계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관성은 뭐냐면 땅이 지가 하늘 극해. 그쵸? 그게 하가 하극상이야 하극상. 하극상인 관계가 관성이다. 인성은 밑에서 위로 생해주는 관계, 그죠? 아, 하생상, 하생상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본적인 배우자 상이 있어요. 배우자 상은 뭐냐면 비급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면 비급이 뭐 갑인이나 즉 을묘나 또는 뭐 임자나 등등 있잖아요. 같은 이런 관계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배우자를 생각할 때 내 친구 정도로 생각한다. 친구다. 뭐 친구처럼 생각한다. 마음 자체가 친구야. 근데 친구긴 친구인데 내가 너무 비극이 너무 많아. 그럼 친구가 귀찮나 안 귀찮나? 그래서 배우자를 좀 귀찮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나는 친구가 귀해. 근데 나는 내 배우자가 나와 같은 비결이라 얼마나 좋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친구 같다 해서 무조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둘 나눠가지고 아주 신강일 때는 귀찮아. 그러나 신약일 때는 너무 좋잖아. 그렇게 내 친구, 나의 소중한 나의 아내야. 나의 배우자 남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심리가 있다, 심리가. 어떤 심리다? 친구의 심리인데, 좋고 나쁘고는 둘로 나눈다.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배우자를 무척 사랑하는 관계예요. 배우자를 무척 사랑해. 왜? 위에서 밑으로 사랑하잖아. 내가 일간이잖아. 그럼 지지는 무조건 사랑해. 예를 들어서 뭐 경자다. 그럼 나는 경이면 경자 있는 사람 남자는 뭐 여자를 엄청 사랑해요. 사랑. 자기 부인을 사랑한다. 정말 그래요. 또 거꾸로 경자 일주의 여자다 하면 남편은 무조건 사랑하죠. 그런 관계에 있다. 뭐 상간하고 식신은 다 그래요. 근데 식신과 상간의 차이점. 식신은 사랑을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조건부 사랑.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야, 나 부부니까 사랑하니까 니도 사랑해.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불만이잖아. 식신은 어떻다고? 조건부. 조건부, 의무적. 근데 상관은 무조건적으로 좋아해요. 나는 처음
여자가 만약에 남자가 경자면 막 아내가 막 딸처럼 너무 이뻐 죽겠어. 조건 없이 사랑해. 그죠? 그럼 무조건 연하를 아주 나이 적은 사람 좋아해요. 예, 연하를 좋아한다. 근데 여자도 경자다, 가보다 그러면 예, 좀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 어린 남자는 아니면 내 말 잘 듣는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통변에 도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성. 재성은 위에서 밑에 그가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 부인이나 또는 나의 그 전 남편이나 일지는 부인도 되고 남편도 되잖아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재성은. 그래서 재성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 편지 같은 경우는 완전 하늘처럼 돼야 해. 남자 같으면 여자를 하늘처럼 대하고 여자 같으면 남편을 머슴이나 하인처럼 대하는 거야. 알겠죠?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뿌리무에 예, 좋아. 그리고 자, 그래서 그것이 좋고 나쁜 걸 또 따져봐야 되지 또. 예, 그것도 이제 둘 다 따집니다. 예, 따지는 거는 결국 하나는 다 설명하면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하면 모자라니까 그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성. 관성은 밑에서 위로 극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위로 그걸 해요. 그걸로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우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배우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다. 만약에 평안이 뭐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존재야. 배우자가. 나를 명령시키고 불복 이렇게 하는 존재니까 내가 힘들어. 정관 같으면 굉장히 나를 갖다가 꼬장하게 하면서 나를 막 그냥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어쨌든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주가 강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 그러면 뭐 평안이든 정관이든 난 큰 문제가 안 돼. 오히려 막 기분 좋아. 좀 이게 좀 해주면 좋잖아요. 아무 관심 없는 거보다 좋다. 그런데 내가 너무 신약한데 막 그러면 죽을 맛이야 내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인 정인 관계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엄마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뭐가 같아? 막 나를 잔소리하는 어른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살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실추이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금이 많아가 죽을 판인데 신경이 써있는데 끝까지 막 이래 하니까 마누라는 나한테 뭐예요? 잔소리꾼. 이 사람 생각은 마누라는 잔소리꾼이기 때문에 마누라 같이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지방을 돌아다녀야 돼. 심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방 돌아다니는 뭘 찾아? 직업을 찾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심리학에서 목적론이라 그래요. 병이 드는 것도 내가 병 드는 것도 있잖아요. 병 들고 싶어서 병이 든다는 이론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실제 맞아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살하는 것도 죽고 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고 싶은 거야. 왜? 축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나가 잔소리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그 마누라 말만 들어도 있잖아요. 안쪽 때는 자기 생각할 때 그렇다. 안쪽 때는 그 말만 들어도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마누라 없는 거 돌아다니게요. 그래 하나 얻어다 놓으면 그 애인이 조금 있으면 또 마누라 행세하지요. 그러니까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사주의 주인공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를 보고 사주를 확 보면 이 사람의 사주가 사람 심리가 싹 다 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사람하고 내 상담도 안 했는데도 이게 들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동양 철학의 깊은 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동양 철학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맞아 이렇게 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깊이 내용이 있어요. 예, 깊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파고들면 털수록 이 내용들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알겠죠? 자, 그럼 부부 갈등 유형 아까 설명한 거 정리해 드릴게요. 일주 대 일주를 봐서 충,
원진, 병, 파, 타궁합, 기문 등이 서로가 이렇게 각각의 자기 사주입니다. 사주 있을 때. 그 다음에 각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1번 요거는 이제 궁합이네. 궁합. 미안합니다. 궁합론. 일주일 때 위에는 궁합론으로 서로서 비교했네요. 궁합론은 그렇고 밑에는 뭐냐면 각자 사주지요. 원국에서 이렇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나아가면 선생님이 아까 아침에 설명한 대로 합쳐가지고 부부 합한 오행이 편중된 경우 있죠. 여기 올라와 있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세 가지를 따져보면 좋겠다. 여기에 부부 갈등 유형의 하나의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너무 길어서 잠깐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사례 하나 조금 더 볼게요. 잠깐 쉬겠습니다.